1942년 4월 이란의 하마단으로 향하는 흙먼지 자욱한 산악도로. 제2차 세계대전의 포화가 전 지구를 뒤덮고 있던 그 무렵 낡은 군용 트럭 한 대가 거친 엔진 소리를 내며 멈춰섰습니다. 트럭 짐칸 안에서 내린 폴란드 병사들의 눈앞에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 이란 소년이 자기 몸집만한 꼬질꼬질한 마대자루를 힘겹게 질질 끌고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소년은 며칠을 굶었는지 병사들이 손에 쥐고 있는 영국군 전투식량 캔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을 느낀 18세의 어린 소녀 이레나와 경사들이 다가가 자루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쿰쿰한 냄새와 함께 자루 속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꼬물거렸습니다. 병사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강아지도 아니었고 고양이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태어난 지 2달도 안 된 갈색 털이 듬성듬성 빠진 아기 불곰이었습니다. 사냥꾼에게 어미를 잃고 며칠을 굶었는지 소리낼 힘도 없어 낑낑거리는 작은 짐승. 보통의 군인들이라면 맹수 새끼라며 피했거나 귀찮아서 쫓아냈을 테지만 이 폴란드 병사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볼품없는 아기 곰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습니다. 마치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병사들의 몰골도 이 아기곰 못지않게 처참했습니다. 움푹 파인 눈, 앙상한 갈비뼈, 넝마가 된 군복. 이들은 단순한 파병 군인이 아니라 지옥이라 불리는 시베리아의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이곳 이란까지 4,000km를 건너온 생존자들이었습니다. 나치 독일과 소련이 조국 폴란드를 반으로 갈라 집어삼켰을 때 하루아침에 나라를 잃고 끌려가 짐승처럼 살았던 그대. 어미 잃은 곰이나 조국 잃은 자신들이나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력 앞에 벌어진 고아라는 사실은 똑같았습니다. 병사들의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것이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선 전쟁 고아들끼리만 느낄 수 있는 뼈에 사무치는 동질감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서로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녀석을 여기서 굶어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주저없이 주머니를 탈탈 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소년에게 자신들이 가진 전 재산을 건네주었습니다. 시베리아 시절부터 목숨처럼 아껴왔던 물건들이었습니다. 영국군이 보급해준 귀한 쇠고기 통조림 덩어리, 지친 행군길에 유일한 위로가 되어주었던 달콤한 초콜릿, 그리고 군인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낡은 스위스 군용 칼까지. 여기에 꼬깃꼬깃 아껴둔 페르시아 지폐 몇 장도 얹었습니다. 당시 전쟁통의 물가를 생각하면 곰 한 마리 값으로는 터무니없이 비싼, 그야말로 파격적인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식량보다 이 작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소녀는 물건들을 챙겨 바람처럼 사라졌고 병사들의 품에는 꼬물거리는 손뭉치만 남겨졌습니다. 병사들이 조심스럽게 아기 곰을 안아들자 녀석은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는지 군복품으로 파고들며 끙끙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감동도 잠시, 당장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습니다. 이곳은 편안한 동물원이 아니라 언제 적군의 폭격이 떨어질지 모르는 전쟁터 한복판이었습니다. 게다가 녀석은 너무 어렸습니다. 이빨도 제대로 나지 않아 병사들이 먹는 딱딱한 건빵이나 쇠고기 덩어리를 씹을 수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배가 고픈지 자꾸만 병사의 거친 손가락을 핥으며 본능적으로 어미의 젖을 찾았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젖병이나 분유를 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당황했지만 곧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트럭 구석에 굴러다니던 빈 보드카 병을 주워 모래로 닦고 물로 깨끗이 헹궈냈습니다.
폴란드인에게 보드카는 영혼을 달래는 술이지만 지금은 이 아기 곰의 생명수가 될 차례였습니다. 그들은 보급품으로 나온 걸쭉한 연유에 맹물을 섞어 우유처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젖꼭지였는데 한 병사가 자신의 땀냄새 밴 손수건을 뭉쳐 병 입구를 막고 작은 구멍을 뚫어 임시 젖꼭지를 만들었습니다. 병사가 조심스럽게 보드카 병을 곰의 입에 물리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기 곰이 본능적으로 손수건을 쪽쪽 빨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은 목구멍으로 꿀꺽꿀꺽 연유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자 죽어가던 곰의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거친 군인들의 입가에 시베리아를 떠난 이후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3년 동안 수용소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며 웃음을 잃어버렸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친 손으로 아기 곰에게 우유를 먹이는 순간만큼은 그들은 총을 든 군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국을 잃고 가족을 잃고 차가운 총신에만 의지해 살아왔던 그들에게 따뜻한 체온을 가진 이 작은 생명체는 그 자체로 거대한 위로였습니다. 배가 부른 아기 곰은 병사의 품에 얼굴을 비비적거리더니 이내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차가운 사막의 밤바람도 전쟁의 공포도 잊은 채 녀석은 병사의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병사들은 이 녀석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함께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막내 전우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죠. 그들이 선택한 이름은 보이텍이었습니다. 폴란드어로 전쟁을 즐기는 자 혹은 미소 짓는 전사라는 뜻을 가진 아주 용맹하고도 아이러니한 이름이었습니다. 지금은 빈 보드카 병을 껴안고 잠든 손뭉치에 불과했지만 병사들은 이 녀석이 이름처럼 씩씩하게 자라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들을 지휘하는 영국군 사령부는 규정을 목숨처럼 여기는 깐깐한 곳이었습니다. 부대 내에 야생동물 반입 금지. 만약 영국군 장교에게 들키기라도 한다면 보이텍은 그 자리에서 사막에 버려지거나 사살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이미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작은 전우를 지키겠노라고. 그날부터 거친 남자들의 눈물겨운 육아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텐트 깊숙한 곳에 보이텍의 은밀한 잠자리를 만들고 행군할 때는 배낭 속에 숨겨서 이동했습니다. 과연 이 아슬아슬한 비밀 동거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연유만 먹던 이 아기 곰은 어떻게 맥주와 담배를 즐기는 전설의 불량병사로 자라나게 될까요? 이란의 뜨거운 태양 아래 폴란드 병사들의 기묘한 육아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총을 닫고 진지를 구축해야 할 거친 손으로 그들은 곰을 위한 잠자리를 만들고 우유를 먹였습니다. 처음에는 빈 보드카병에 담긴 연유만 겨우 받아먹던 녀석이 병사들의 지극정성 덕분인지 놀라운 속도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이빨이 나고 식욕이 왕성해지자 병사들은 자신들의 전투 식량을 쪼개어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이텍의 식성은 참으로 독특했습니다. 보통의 야생곰이라면 날고기나 생선을 찾았겠지만 사람의 손길을 타며 자란 보이텍은 경사들과 비슷한 입맛을 가지게 된 듯했습니다. 녀석은 유난히 단 것을 좋아했습니다. 병사들은 팍팍한 건빵에 꿀이나 잼을 듬뿍 발라주었고 가끔 보급품으로 나오는 과일 통조림이나 시럽 같은 귀한 간식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보이텍이 보여준 행동들이었습니다. 태어나서 눈을 뜨고 처음 본 존재가 폴란드 군인들이었기에
녀석은 어쩌면 자신을 털이 좀 많이 난 사람, 혹은 그 무리의 일원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곰처럼 네 발로 걷기보다는 병사들을 흉내내어 두 발로 어설프게 서 있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트럭을 타고 이동할 때도 짐칸에 짐짝처럼 실리는 것보다는 조수석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지나가는 주민들이 트럭 조수석에 떡하니 앉아있는 곰을 보고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 보이택은 그저 무심한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곤 했다고 전해집니다. 마치 그 소란이 귀찮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이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군대라는 조직은 서열과 규율이 확실한 곳입니다. 눈치 빠른 보이택은 병사들이 장교를 만나면 차렷 자세로 경례를 한다는 것을 관찰을 통해 익힌 듯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보이택은 상급자가 지나가면 자리에 멈춰서서 앞발을 들어올리는 신용을 하곤 했습니다. 물론 완벽한 각도의 경례는 아니었지만 그 앙증맞고도 기특한 모습은 규율을 강조하던 엄격한 영국군 장교들의 입가에도 미소를 짓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보이택이 병사들과 동화되어가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호식품, 술과 담배였습니다. 당시 중동의 사막은 낮 기온이 40도를 오르내릴 정도로 끔찍하게 더웠고 깨끗한 식수는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수질이 나쁜 물을 마시고 배탈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병사들은 물 대신 보급받은 맥주를 즐겨 마셨습니다. 어느 날 목이 말랐던 보이택이 병사가 마시던 맥주병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병사가 조심스럽게 맥주병을 건네자 보이택은 병목을 입에 물고는 흘리지 않고 들이켰습니다. 녀석은 그 쌉싸름하고 시원한 맛이 마음에 들었는지 브레인 병을 아쉬운 듯 바라보며 더 달라는 듯한 행동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보이택은 부대 내에서 병사들과 함께 맥주를 즐기는 술친구가 되었습니다. 가끔 과음을 한 다음 날이면 텐트 구석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있곤 했는데 병사들은 그 모습을 보며 녀석도 우리처럼 숙취에 시달리는 모양이다 라며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담배와 관련된 일화는 더욱 독특합니다. 병사들이 피우는 담배 냄새에 익숙해진 보이택은 종종 담배를 달라고 조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녀석은 불을 붙이지 않은 새 담배에는 별 흥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빨갛게 타오르는 담배를 건네줘야만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담배를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한 입에 털어넣고 씹어 삼켜버렸습니다. 아마도 타오르는 불꽃의 온기나 니코틴 특유의 맛을 즐겼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강을 걱정한 병사들이 담배를 주지 않으려고 하면 보이택은 텐트 구석에 등을 돌리고 앉아 한동안 병사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병사들의 눈에는 그 덩치 큰 곰의 뒷모습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토라진 것으로 보였을 겁니다. 보이택은 병사들에게 단순한 마스코트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강력한 훈련 파트너인 동시에 전쟁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심리치료사와도 같았습니다. 혈기왕성한 군인들은 쉬는 시간마다 보이택과 레슬링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점 덩치가 커져가는 불곰의 힘은 인간이 당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지만 다행히도 보이택은 사람을 대할 때 힘을 조절하는 법을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병사들과 뒤엉켜 뒹굴 때도 발톱을 세우거나 세게 공격하지 않고 그저 묵직한 몸집으로 상대를 지그시 눌러 제압하는 정도였습니다. 레슬링이 끝나면 보이택은 거친 혀로 병사의 얼굴을 핥아주곤 했는데 병사들은 그것을 보이택 나름의 우정 표현이라고 여겼습니다. 밤이 되면 보이택의 존재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사막의 밤은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보이택은 병사들이 자고 있는 천막으로 슬그머니 들어와 병사들 사이에 자리를 잡고 눕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맹수가 옆에 있다는 사실에 긴장했던 신병들도 나중에는 서로 보이택 옆에서 자려고 했습니다. 그 거대하고 따뜻한 털뭉치에 기대어 잠들면 시베리아에서부터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향에 두고 온 가족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병사 곁에서 보이택의 규칙적인 숨소리는 그 어떤 자장가보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병사들은 이 곰이 자신들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보이택은 22 탄약 보급 중대에 없어서는 안 돼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일상에도 가끔은 유쾌한 소동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보이택이 병사들에게 사랑받은 이유는 단순히 힘이 세거나 듬직해서만은 아니었다고 전해집니다. 녀석은 때로는 말썽꾸러기 막내 아들처럼 병사들을 들었다 놨다 했고, 이런 엉뚱한 행동들이 전우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회자되었다고 하죠. 특히 많이 회상되는 이야기 중 하나가 빨래 도둑 에피소드입니다. 사막 근처 전선에서는 물이 늘 부족했기 때문에 병사들은 어렵게 시간을 내어 속옷이나 양말을 빨아 텐트 줄에 널어두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빨래가 마를 때쯤 되면 몇 벌씩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범인으로 가장 먼저 의심받은 존재는 다름 아닌 보이택이었습니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천조각이 신기했던 보이택은 어느 순간부터 몰래 다가와 빨랫줄을 잡아당기거나 널려있는 속옷을 입에 물고 달아나서는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곤 했다고 전해집니다. 힘으로는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곰이 한 번 잡고 흔들면 귀한 보급품인 속옷도 금세 해지고 찢어져 버리기 일쑤였죠. 뒤늦게 찢어진 팬티를 들고 허탈해하는 병사들이 소리를 지르며 쫓아가면 보이택은 그걸 또 새로운 놀이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병사들이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빠른 걸음으로 도망쳤고, 그 뒤를 사람 몇 명이 진지하게 쫓아가는 모습에 주변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장면을 본 병사들의 회고에 따르면 속옷이 몇 벌 희생되긴 했지만 삭막한 전쟁터에서 모두가 배를 잡고 웃을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또 보이택의 식탐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여러 전우들의 입을 통해 전해집니다. 그중 하나가 보급창고와 딸기잼에 얽힌 에피소드입니다. 어느 날 병사들이 창고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는 혹시 적군이 침입한 것은 아닌지 놀라 급히 달려갔다고 합니다. 긴장한 채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곳에는 온몸에 붉은색을 뒤집어 쓴 괴물 같은 실루엣이 어두운 창고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놀란 병사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정체는 다름 아닌 보이택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창고 안에는 병사들이 아끼던 딸기잼 통조림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보이택이 우연히 그 냄새를 맡고 몰래 들어갔다고 전해집니다. 곰의 커다란 발로는 캔 뚜껑을 제대로 열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잼 통조림을 통째로 물어뜯어 터뜨렸고, 그 과정에서 튀어나온 붉은 잼이 털 전체에 범벅이 되었다는 것이죠. 병사들 눈에는 마치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 괴물처럼 보였을 법도 했습니다. 보급관에게 한 소리 들으면서도 보이택은 입가에 묻은 잼을 열심히 핥아먹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잔뜩 혼이 나면서도 딸기잼의 달콤함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그 엉뚱한 모습에 정작 병사들은 화를 내기보다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고 회고합니다. 이렇게 소소하지만 재미있는 일상의 장면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장에서 병사들의 멘탈을 붙들어준 버팀목이 되어준 것이죠. 보이택이 일으킨 소동 중에 가장 극적이었던 사건은 따로 있습니다. 녀석의 또 다른 취미였던 목욕과 관련된 일화입니다. 보이택은 물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물은 금보다 귀한 자원이었지만 보이택에게 그런 사정을 이해시키기는 어려웠습니다. 녀석은 기회만 되면 샤워장으로 달려가 수도꼭지를 트는 법을 스스로 터득했습니다.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시원한 물줄기를 맞으며 행복해하는 곰. 하지만 그 때문에 부대 전체의 물탱크가 바닥나는 일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결국 부대장은 샤워장에 자물쇠를 채우고 엄격하게 출입을 통제해야만 했습니다. 보이택은 굳게 닫힌 샤워장 문 앞에서 아쉬운 듯 서성거리곤 했죠. 그런데 이 물에 대한 집착이 어느 날 부대를 위기에서 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1943년 부대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주둔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날도 보이택은 샤워장 근처를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문이 열려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샤워장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보이택은 망설임 없이 샤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물이 아니라 웬 낯선 남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연합군의 무기고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잠입한 적군의 스파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스파이는 갑자기 들어온 거대한 그림자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순찰 중인 보초병일 거라 예상했지만 눈앞에 나타난 것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대한 불곰이었습니다. 스파이는 극심한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그 소란을 듣고 달려온 병사들이 그를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택은 그저 목욕을 하러 들어갔을 뿐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부대의 기밀을 지킨 영웅이 된 셈입니다. 이 공로로 보이택은 부대장에게 특별 포상을 받았습니다. 훈장 대신 그가 가장 좋아하는 맥주 2박스와 마음껏 목욕할 수 있는 특별 입욕권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이택은 단순한 마스코트를 넘어 실전에서도 제 몫을 해내는 든든한 전우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둔지 생활도 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44년 연합군은 이탈리아 본토 상륙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이 점령하고 있는 유럽의 심장부를 향해 진격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보이택이 소속된 제22 탄약보급 중대에게도 드디어 출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향해야 할 곳은 악명 높은 몬테카시노. 깎아놓은 듯한 절벽 위에 세워진 요새이자 수많은 병사들의 무덤이 될 그 치열한 전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지중해를 건너는 수송선에 타야 했습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항구 앞. 수천 명의 병사들이 배에 오르기 위해 줄을 서 있었고 보이택과 병사들도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선을 감독하던 영국군 장교가 거대한 곰을 보고 난색을 표하며 앞에 막아선 것입니다. 규정상 군인 외에 그 어떤 동물도 수송선에 태울 수 없습니다. 저 곰은 여기에 두고 가셔야 합니다. 병사들은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생사고락을 함께해온 가족 같은 전우를 이 낯선 항구에 버리고 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폴란드 군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곰을 동물이 아닌 정식 군인으로 만드는 것이었죠. 그들은 영국군과 곰을 태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협상을 벌였고 결국 기상천외한 묘수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곰을 동물이 아닌 정식 군인으로 등록시켜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병사들은 진지하게 입대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보이택, 계급은 2등병, 소속은 제22 탄약보급중대라고 적었습니다. 심지어 군번과 병적부까지 꼼꼼하게 만들었고 급여 대신 식량과 담배를 배급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완성된 서류는 행정적으로 완벽했습니다. 폴란드 장교는 영국군 수송장교에게 정식 입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친구는 곰이 아니라 우리 부대 소속 이등병입니다. 서류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영국군 장교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서류와 곰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서류에는 부대장의 직인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규정상으로 흠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장교는 헛웃음을 지으며 승선 허가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보이택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정식 군번을 가진 곰병사가 되어 이탈리아행 수송선에 올랐습니다. 병사들의 환호성 속에 배에 오른 보이택은 마치 자신이 군인이 된 것을 알기라도 하는 듯 뱃머리에 서서 바닷바람을 맞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향하는 곳은 낭만적인 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독일군이 철통같이 방어하고 있는 죽음의 요새, 몬테카시노였습니다. (1944년 5월) 이탈리아 전선에 도착한 보이택은 곧 폴란드군을 넘어 연합군 전체에까지 이름이 알려진 존재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전장에는 폴란드군뿐만 아니라 영국군, 미국군, 뉴질랜드군 등 다양한 국적의 병사들이 함께 섞여 있었는데 이들 사이에서 폴란드군 막사에는 맥주를 마시는 곰이 산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처음 이 소문을 들은 병사들 대부분은 지독한 전쟁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과장된 농담쯤으로 치부했다고 하죠. 어느 회고에 따르면 한 영국군 정찰병은 안개가 자욱한 산길에서 실제로 곰과 마주쳤다고 말합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총을 겨누었지만 곰은 공격할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어설프게 앞발을 경례하듯 들어보였고 곧 옆에 있던 폴란드 병사가 담배를 건네주자 그것을 입에 문 채 자리를 떠났다는 것이죠. 너무도 비현실적인 장면에 그는 한동안 자신이 헛것을 본 건 아닌지 의심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부대 안에서 한 번 더 각색되고 또 다른 목격담들과 뒤섞이면서 폴란드군과 함께 싸우는 곰병사 전살은 점점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퍼져나갔다고 전해집니다. 보이택을 대하는 다른 부대 병사들의 태도도 점차 변해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멀찍이서 무서워하던 연합군 병사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일부러 폴란드군 주둔지를 찾아와 곰을 구경하고 간식거리를 건네주었다는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초콜릿이나 과일을 들고 와 보이택에게 내민 뒤 함께 사진을 남기려고 애썼다고도 합니다. 전쟁이라는 극한의 공포 속에서 맹수라 불리는 곰조차 같은 편으로 함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은 병사들에게 묘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보이택은 그 존재만으로도 연합군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든든한 마스코트이자 행운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이런 보이택의 인기도 잠시 연합군에게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몬테카시노 수도원이 있는 험준한 산악지대를 넘어 로마로 진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독일군은 이곳에 구스타프 라인이라 불리는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해 놓고 있었습니다. 지형은 험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깎아놓은 듯한 절벽과 좁은 산길 때문에 트럭이나 전차는 접근이 제한적이었고 특히 고지대의 포진지로 가는 마지막 구간은 병사들이 직접 무거운 탄약 상자를 짊어지고 기어 올라야 했습니다. 전투는 참혹했습니다. 쏟아지는 폭격 속에 수많은 연합군 병사들이 산비탈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갔습니다. 제22 탄약 보급중대도 그 지옥의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아군 포병대에게 끊임없이 포탄을 나르는 것이었습니다. 병사들은 탈진해 갔습니다. 40kg이 넘는 포탄 상자를 들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내리는 것은 인간의 체력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터지는 포탄 소리와 화약 연기는 병사들을 극도의 공포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보이택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당시 100kg 정도의 건장한 체구로 자란 보이택은 보통의 야생동물이라면 굉음과 불길에 놀라 도망쳤겠지만 녀석은 달랐습니다. 녀석은 참호 구석에 앉아 자신의 전우들이 고통스럽게 짐을 나르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사들이 무거운 포탄 상자를 나르느라 쩔쩔매고 있을 때 보이택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병사들이 하는 행동을 흉내내듯 뒷발로 일어서서 앞발을 내밀었습니다. 병사가 반신반의하며 포탄 상자를 건네자 보이택은 그것을 가볍게 받아들었습니다. 성인 남성 2명이 낑낑대며 들어야 했던 100파운드, 약 45kg짜리 나무 상자였습니다. 하지만 보이택에게는 그저 조금 무거운 장난감 상자 정도였던 모양입니다. 보이택은 상자를 가슴에 안고 흔들림 없는 자세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포탄이 터지고 흙먼지가 날렸지만 녀석은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비현실적인 광경을 목격한 영국군 병사의 증언에 따르면 연기와 불길 속에서 곰 한 마리가 태연하게 포탄을 나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이택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투가 이어지는 며칠 동안 그는 병사들이 지쳐 쓰러질 때마다 묵묵히 다가와 상자를 받아들고 산을 올랐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보이택은 그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면서도 단 한 발의 포탄도 떨어뜨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있던 병사들에게 보이택의 등장은 엄청난 용기이자 사기 진작이었습니다. 저 곰도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주저앉을 순 없다. 병사들은 다시 일어섰고 보이택의 뒤를 따라 탄약 상자를 짊어졌습니다. 지옥 같았던 몬테카시노의 전투. 그 처절한 혈투 끝에 마침내 산 정상의 수도원 폐허 위에 폴란드의 국기가 휘날렸습니다. 이 승리의 숨은 공신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이등병 보이택이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보이택은 부대 내에서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폴란드 제2군단 사령부는 이 놀라운 곰병사의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제22 탄약 보급 중대는 부대의 엠블럼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곰이 두 팔로 포탄을 안고 있는 그림. 이 그림은 군용 트럭과 깃발, 군복에 새겨졌고 보이택은 부대의 영원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제22 탄약 보급 중대는 전쟁이 끝난 후 1947년에 부대원들이 제대하면서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지만 이 포탄을 나르는 곰이 있는 마크는 전설적인 이야기로 남아 현재까지도 기념 문양, 기념비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이택의 계급도 이등병에서 코프럴, 우리말로 상병 혹은 하사 정도에 해당하는 부사관으로 진급했습니다. 이제 그는 맥주와 담배를 정식으로 배급받는 것을 넘어 병사들의 경례를 받는 진짜 군인이 된 것입니다. 물론 병사들이 장난반 진단반으로 건넨 경례였지만 보이택은 그 경례를 받을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전쟁터의 낭만적인 영웅. 승리의 기쁨에 취한 병사들은 보이택을 껴안고 환호했고 보이택도 그들 틈에서 맥주를 마시며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전쟁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지만 폴란드 군인들에게는 또 다른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싸워 지켜내려 했던 조국 폴란드가 서방 세계의 무기나에 소련의 위성국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소련의 지배를 받게 된 폴란드 공산정권은 서방 연합군과 함께 싸웠던 안데르스 군단을 조국의 배신자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사라졌습니다. 승리했으나 패배한 군대, 갈 곳 잃은 병사들과 곰병사 보이택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1945년)
마침내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탈리아 전선에서 용맹을 떨쳤던 제22 탄약 보급 중대와 보이텍에게도 평화가 찾아오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들이 꿈꾸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지켜내려 했던 조국 폴란드는 얄궂게도 승전국인 소련의 위성국가가 되어 공산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1945년 얄타회담에서 영국과 미국, 소련 지도자들은 전후 유럽 지도를 새로 그리면서 소련이 세운 공산계열 임시정부를 사실상 폴란드의 정통정부로 인정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폴란드 땅은 이미 소련군이 점령하고 있었고 새로운 공산정권은 모스크바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 정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런던에서 끝까지 싸우던 폴란드의 망명정부는 한순간에 존재는 하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정부로 밀려났습니다. 새로 들어선 폴란드 공산정권은 영국군과 함께 싸웠던 안데르스 군단을 조국의 배신자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체포되거나 반역죄로 재판을 받고 심지어 처형당할지도 모르는 상황. 전쟁이 끝났는데도 그들에게 조국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병사들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망명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갈 곳 잃은 부대와 보이텍을 받아준 곳은 영국 스코틀랜드의 윈필드 수용소였습니다. 이곳에는 이 군단 아래 이탈리아에서 함께 싸웠던 폴란드 병사들이 대거 모여 있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들을 위해 광부, 농부, 공장 노동자로 재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대부분의 병사에게 그것은 조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증명서와도 같았습니다. 윈필드에서 보이텍은 저녁을 기다리며 마지막 군 생활을 보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보이텍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담배를 피우고 맥주를 마시는 곤병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구경을 왔고 보이텍은 그들에게 재롱을 부리며 부대의 마스코트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하고도 가슴 아픈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보이텍은 거대한 맹수였지만 군대에 있는 5년 동안 단 한 번도 쇠사슬에 묶이거나 우리에 갇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병사들과 똑같이 텐트에서 자고 트럭 조수석에 앉아 이동하며 완전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심지어 주말 무도회에서 마을 아이들이 등 위에 올라타 장난을 쳐도 가만히 있을 정도로 온순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부대 안에서 생활했지만 사람을 공격하거나 다치게 한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는 곰의 탈을 쓴 야수가 아니라 규율을 알고 전우애를 하는 그 누구보다 완벽한 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47년 부대에 해산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제 병사들은 군복을 벗고 각자의 삶을 찾아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공장 노동자로, 누군가는 광부로, 누군가는 농장 인부로. 영국 곳곳의 탄광과 공장, 들판으로 흩어져 낯선 타국에서 살 길을 찾아 떠나야 했죠. 문제는 보이텍이었습니다. 이제 덩치가 250kg에 육박하는 이 거대한 불곰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를 데리고 새 삶을 시작하겠다고 나선 병사들도 있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광산 막장에서는 곰과 함께 일할 수도 없고 영국의 좁은 연립주택 어디에도 보이텍이 마음껏 누울 수 있는 공간은 없었습니다. 자유롭게 살았기에 더더욱 묶어둘 수 없었던 그들의 친구. 결국 병사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가장 가혹하지만 유일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동물원이었습니다. 1947년 11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동물원으로 향하는 트럭에 보이텍이 올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란의 사막과 중동의 고원, 이탈리아의 전장을 누비며 자유롭게 살았던 군인 보이텍은 이날부로
죄수번호 없는 수감자가 되었습니다. 동물원에 도착한 보이택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철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히는 철문 소리를 들으며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유로운 병사가 아님을 직감했을지도 모릅니다. 동물원 생활은 보이택에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수많은 관람객들이 그를 보러 왔지만 그들은 보이택을 그저 신기한 공무로만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영어로 떠들며 소리를 질렀고 보이택은 그 낯선 언어들 속에서 끝없는 고독을 느꼈습니다. 전쟁 중에는 적어도 옆에 함께 포탄을 나르던 전우들이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그나마도 없었습니다. 사육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보이택은 종종 구석에 앉아 멍하니 먼 곳을 응시하거나 병사들과 함께 덮었던 담요를 뒤집어 쓰고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사육사들은 일부러 폴란드 군복 상의를 가져와 우리 근처에 걸어두거나 폴란드어 인사를 몇 마디 외워 보이택에게 건넸다고 합니다. 젠 도브르라는 폴란드어 인사를 들으면 녀석은 잠시 고개를 갸웃하며 귀를 세웠다죠. 활기차게 포탄을 나르던 영웅은 온데간데 없고 철창에 갇힌 늙고 병든 맹수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보이택은 여전히 동물원의 인기 스타였습니다. 어린이 프로그램에 한두 번 얼굴을 비추기도 했고 신문기사에는 맥주를 마시고 담배를 씹는 폴란드의 곰병사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제성만큼 그의 눈동자 속 외로움까지 비춰주는 기사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이택의 눈이 다시 빛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옛 전우들이 찾아오는 날이었습니다. 군복을 벗고 민간인이 된 옛 폴란드 동료들이 동물원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울타리 너머에서 익숙한 폴란드어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보이택, 우리 왔어. 그 순간 무기력하게 누워있던 거대한 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쇠창살로 달려와 귀를 쫑긋거리며 반가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자신을 기억해주는 가족, 자신과 함께 생사를 넘나들었던 전우들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것입니다. 병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철창 사이로 손을 뻗었고 보이택은 그 거친 혀로 전우들의 손을 핥았습니다. 이 재회의 순간 병사들은 아주 특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동물원 규정상 먹이를 주면 안 되지만 사육사들도 이날만큼은 모른 척 눈을 감아주었습니다. 병사들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철창 너머로 훌쩍 던져주었죠. 보이택은 날아오는 담배를 능숙하게 받아 한 입에 털어넣고는 우물우물 씹었습니다. 이란의 사막 텐트 안에서 병사들과 나눠 피우던 그 맛, 몬테카시노의 참호 속에서 공포를 달래주던 그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어떤 병사는 몰래 숨겨온 맥주캔을 따서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보이택은 그 맥주를 단숨에 들이켜고는 옛날처럼 깊은 트림을 하며 병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이제야 좀 살 것 같다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동물원에는 늘 비슷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병사들이 돌아가려 하면 보이택은 철창에 매달려 구슬프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가지 말라고, 나를 여기에 두고 가지 말라고. 남은 병사들은 일부러 등을 돌린 채 울음을 참고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떤 이는 그날 이후 다시는 동물원을 찾지 못했다고 회고합니다. 한 번 더 보면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나도 우리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질 것 같아서라고요. 세월은 흘러 보이택도 그를 찾아오던 병사들도 하나둘 늙어갔습니다. 그리고 1963년 12월 전설적인 곰병사 보이택은 21살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부고 소식은 영국 전역의 여러 신문과 방송에 실렸습니다.
단순한 동물의 죽음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의 한 페이지를 함께 남겼던 영웅이 떠났음을 알리는 뉴스였습니다. 보이텍이 떠난 후 그를 기리기 위한 동상들이 세워졌습니다. 그가 살았던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그가 싸웠던 이탈리아 몬테카시노, 그리고 그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조국 폴란드의 크라쿠프까지. 크라쿠프의 조던 공원에서는 시민들의 모금으로 보이텍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에든버러 프린세스 스트리트 가든에는 폴란드 병사와 나란히 걷는 보이텍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그 곁에는 이란의 사막에서 스코틀랜드의 언덕까지 보이텍이 지나온 길을 새긴 부조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동상 속의 보이텍은 늙고 병든 모습이 아닙니다. 포탄을 들고 씩씩하게 걷거나 전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웃고 있는 젊은 병사의 모습입니다. 보이텍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곰이 사람 흉내를 냈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가장 잔혹했던 전쟁터에서 가장 약한 존재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피워낸 순수한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나라 잃은 병사들은 어미 잃은 곰에게서 위로를 얻었고, 곰은 병사들에게서 가족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이었습니다. 보이텍은 비록 곰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그의 영혼은 누구보다도 가장 명예롭고 용감한 폴란드 군인이었습니다. 보이텍이 에든버러 동물원의 차가운 철창에 기대어 쓸쓸히 늙어갔던 것처럼 우리 곁에는 꽃다운 청춘을 바쳐 나라를 지켜내고도 세월의 뒤안길에서 조용히 잊혀져가는 수많은 참전용사들이 계십니다. 유독 이 이야기가 제 가슴을 묵직하게 파고들어 눈시울을 붉히게 만드는 이유는 저의 할아버지 또한 6.25 전쟁에 빗발치는 포화 속에서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지켜내신 자랑스러운 참전용사셨기 때문입니다. 생사를 넘나들던 지옥 같은 전장에서 살아 돌아오셨지만 먼저 떠난 전우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씻기지 않는 전쟁의 상흔을 가슴 깊이 묻고 사셨습니다. 오늘따라 더 할아버지가 보고 싶네요. 저의 할아버지와 같이 좁은 방 안에서 가난과 고독이라는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계신 이 땅의 모든 참전용사분들, 그분들의 주름진 손이 더 차가워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다가가 따뜻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 손을 꼭 잡아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밤 꿈속에서 보이텍과 그의 전우들이 다시 만나는 상상을 해봅니다. 더 이상 철창도 없고 전쟁도 없는 평화로운 숲속에서, 이란의 뜨거운 사막길에서 처음 그를 안아올렸던 순간부터, 몬테카시노의 포연 속에서 함께 포탄을 나르던 전우들, 윈필드 수용소의 막사에서 함께 맥주를 나누던 친구들이 하나둘 나타납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그때처럼 군용 머그컵에 시원한 맥주를 따라줍니다. 누군가는 농담을 던지고 누군가는 오래전 이야기를 꺼내며 웃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미안했다, 그리고 고마웠다라는 말을 꺼냅니다. 그 한가운데에서 보이텍은 여전히 커다란 앞발로 전우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명령도 폭격도 철조망도 없는 곳에서 말이죠. 지금까지 제22 탄약 보급 중대의 영원한 막내 보이텍의 긴 여행기였습니다. 보이텍이 남기고 간 묵직하지만 따뜻한 위로가 살며시 닿기를 바랍니다.